자, 13학년도 수능 과학지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반대로 발수 상태 방정식. 이 마지막 문제가 좀 까다롭다고 했지? 제가 풀면서 요 표 분석하는 게 조금 까다로웠을 거야. 자,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기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부피를 줄이면 압력은 높아진다. 다시 여기 온도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피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압력 얘기 나와 있지? 다시 한번 읽어보자. 온도는 일정하다. 온도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부피를 줄이면 압력이 높아진다. 요거 그냥 문장으로 그냥 읽지 말고 생각을 해봐. 부피를 줄였다는 건 눌렀다는 얘기잖아. 그치? 압력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커지게 되겠지. 그렇지. 자연스럽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읽어. 자, 한편.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 이번엔 압력이 일정하대. 압력은 똑같아. 그런데 온도를 높였어. 부피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팽창하겠지. 그치. 그래서 압력 일정하게 유지하고 온도를 높이면 부피는 증가한다. 이와 같이 기체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압력, 온도, 부피의 상관관계를 지금 세 가지 얘기하고 있지. 압력, 온도, 부피. 이것의 상관관계를 1몰의 기체에 대해 표현하면 P는 V분의 RT가 되는데 라고 했어요. 일단 P는 V분의 RP 요거 체크 좀 해놓고 공식 나왔으면 써먹을 일 있다는 얘기야. 공식 그냥 써주지 않는다. 써먹을 거 있다는 얘기인데 요게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가면서 할 일들, 요거 P, V, R, T 요거 나와 있는데, 요게 무슨 표현인가, 요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바로바로 좀 잡아주도록 해. P, 압력이 나왔잖아. 이거 뭐겠어? 그렇지, 프레셔. T, 뭐겠어? 그렇지, 템퍼러처. V 뭐겠어? 이 우리의 한계다. 영어 공부 매일 한다며. 볼륨. 그렇지, 그거겠지? 볼륨이겠지? 자, 그리고 R은 기체 상수래. 그냥 숫자네. 상수. 넘어가자. 그래서 P는 V분의 RT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표를 볼 때 신경 쓸 거, 아니 이 방정식을 볼 때 신경 쓸 게 뭐냐면 온도가 올라가면은 압력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야, 이씨, 왜 줄어? 온도가 커졌어. 그렇지. 그래서 온도를 올리면 압력이 커질 것이구나. 요거 생각해야 되고 반면에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어떻게 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요거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이 공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쓰고 외우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자, 라고 이것이 되는데 이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 한다. 이런 거 보면 항상 어휘 그대로 좀 받아들여라고 했었지. 이상적인 기체 상태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지. 이상적인 기체 상태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어. 자, 여기서 이상기체란 정의 내려주고 있지. 개념 보고 넘어가자. 이상기체란 뭔데? 이상적인 기체란 뭔데?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 상호작용이 없다고 가정한 기체이다. 자, 요거 무엇과하고 연결돼 있지. 따로따로 봐야 돼. 먼저 뭐가 없어? 분자 자체의 부피가 없는 거야. 이거 없다는 얘기야. 분자가 부피를 차지하고 있잖아. 또 분자 간 상호작용이 없다지. 분자 간 상호작용이 없다. 분자와 또 다른 분자 간에 서로 영향을 끼치는 게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건 가정한 거지. 가정한 거야. 실제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가정한 거야. 말 그대로 이상적인 기체니까. 자, 이 식은 기체에서 세 변수 사이에 발생하는 상관관계를 세 변수라 그랬잖아. 세 변수라는 표현 나왔으니까 뭐뭐 뭔지 눈으로 확인해야 돼. 뭐뭐 뭐야. 그렇지. 압력, 온도, 부피 요 세 개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세 변수. 그래서 여기서 R은 세 변수가 아니란 얘기지. 그렇지. PVR 얘기하는 거야. 아니 PVT 얘기하는 거지. 자, 이 세 변수 사이에 발생하는 상관관계를 서로 간의 관계를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 다시 간명하다 이거 줄임말이겠지? 간 뭔 뜻이겠어? 간. 그렇지.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렇지. 자, 그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다. 자, 하지만 실제 기체라는 표현 나왔으니까 이거 이상 기체와 반대말이겠지? 그치? 이상과 현실이니까 실제야. 실제 기체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하면 잘 맞지가 않아. 왜 그러니? 실제 기체에는 분자 자체의 부피 있다는 얘기지. 다음에 분자 간의 상호작용도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치? 두 가지가 둘 다 있기 때문이야. 자, 먼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은 이런데 분자 간 상호작용은 인력과 반발력에 의해서 발생한대. 자, 인력 줄치고 반발력 줄쳐보자. 두 단어 뜻 알아야지. 인력 뭔 뜻이야? 그렇지. 당기는 힘.
그렇지. 만유인력의 법칙 알고 있지? 당기는 힘. 반발력은 말 그대로 반발하는 힘이잖아. 인력이 당기는 힘이면 반발력은 무슨 힘? 그러네. 반발하는 힘이네. 이거 미는 힘이 되겠지. 당기는 힘, 인력. 미는 힘, 반발력. 이렇게 되겠네. 자, 인력과 반발력에 의해 발생하는데 일반적인 기체 상태니까 요거 이상 기체야, 실제 기체야? 일반적인 기체 상태면 어, 실제 기체 얘기하는 거지. 자, 실제 기체 상태에서 분자 간 상호작용은 대부분 분자 간 인력에 의해 일어난다. 다시 상호작용의 대부분은 무엇에 의해 일어난다고? 인력에 의해서, 반발력보다는 인력에 의해서 일어난대. 상호작용이. 자, 온도를 높이면 이랬어. 온도를 높였어 이번엔.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온도 높였어. 부피 어떻게 될까? 이게 고민할 건, 그렇지, 그렇지. 고민하면 안 되지. 온도를 높였으니까 커져야 되겠지. 그렇지, 부피 커져야 돼. 자, 그래서 온도를 높이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 증가해요. 온도를 높였으니까 에너지 증가하는 거 이해되겠지? 열 에너지를 집어넣었으니까 운동 에너지로 이제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인력의 영향을 줄어든다.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인력 영향 줄어드는 거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보자. 자, 다시 온도를 높이면이라고 했어. 온도를 높이면 바꿔 얘기하면 부피가 커졌어. 부피가 증가를 했어. 그리고 운동 에너지 증가했고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인력 영향 줄어드는 거 바로 납득되지?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자, 또한 인력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감소하는데 좀 전에 했던 얘기지. 그치? 부피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은, 그치?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은 부피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얘기는, 즉, 부피가 어떻게 됐다? 그렇지.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인력이 감소하는 데까지 됐어. 자, 감소하는데, 어느 정도 이상 멀어지면 그 힘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약해진다.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이 인력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 지문에, 과학 지문에 정말 자주 얘기하는 건데, 자석 생각하면 되게 편해. 자석. 자석 두 개 떨어져 있어. 당긴 힘이 거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러다가 점점점 가까워지면 힘이 갑자기 딱 들러붙지. 그렇지. 그래서 가까이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인력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야. 자, 넘어가자. 자, 하지만 분자들이 거의 맞닿을 정도가 되면, 거의 붙어 있어. 맞닿을 정도가 되면 이번 반발력이 급격하게 증가한대. 자, 우리 상황 확인해보자. 분자들이 거의 맞닿을 정도야. 자, 이렇게 맞닿을 정도가 되면 어떤 힘이 작용해? 반발력이 작용해. 반발력이 급격하게 커진대. 음. 다시 우리 상호작용의 대부분 어떤 힘이 작용한다 그랬어? 인력이 작용하는데 반발력은 언제 작용한다고? 닿을 정도가 되면, 그렇지? 닿을 정도가 되면 반발력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반발력이 인력을 압도하게 된대. 반발력이 더 크다는 얘기지. 이런 반발력 때문에 실제 기체의 부피는 다시 반발력 때문에 실제 기체의 부피는 압력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이상 기체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줄지 않는다라고 했어.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이해하라고 했지. 납득하라고 했지. 자, 봐봐. 선생님 손이 부피가 없다고 치자 이거잖아. 뭐야?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 그러면 손 두 개 겹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치?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 손은 부피가 있단 말이야. 더 이상 줄 수 있어 없어? 안 줄어드는 거죠. 그치? 그래서 압력을 아무리 높이더라 양쪽에서 이렇게 힘을 주더라도 이상 기체에서 기대했던 건 절대 줄 수가 없는 거야. 안 줄어드는 거야. 부피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부피가 V인 용기 안에 들어있는 1몰의 실제 기체를 생각해보자. 실제 기체를 생각하는 걸 이걸 가정해보는 거지. 자, 가정해보자. 자, 이때 분자 자체의 부피를 B라고 하면 기체 분자가 운동할 수 있는 자유이동 부피는 이상 기체에 비해 B만큼 줄어든 V-B가 된다. 자, 일단 V-B 줄쳐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 봐야지. V는 뭐야? 용기의 부피야. 그치? B는 뭐야? 그치. 분자가 가지고 있는 부피야. 그렇지. 여기까지 했어?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무슨 말 썼냐면,
자유이동 부피라는 말을 썼지. 요 동그라미 쳐보자. 자유이동 부피. 단어의 의미 그대로 뭐라 했어? 말 그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부피지. 누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부피야? 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부피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왜 V-B가 되느냐? 납득되겠어? 오케이. 자, 우리 옆에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용기라고 하자 이거야. 이게 용기 V라고 하면 만약에 기체 분자가 이상기체라고 하면은 지금 요 분자 위치로 갈 수 있어 없어? 이상기체는 요 기체가 이쪽 위치로 요 위치로도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 있지. 그렇지. 왜? 얘가 부피를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이쪽으로 그러니까 요 공간 모두 다 이동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이상기체는 여기 전체를 다 갈 수가 있어. 그렇지? 그런데 실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요 1번 놈이 발음 잘하겠다. 1번 놈 아니고 1번 놈이 1번 놈이 2번 놈의 위치로 실제 기체에서는 갈 수 있어 없어? 그렇지, 못 가지. 2번 분자가 이 위치에서 부피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못 간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V-B가 자유이동 부피라는 거 이제 납득도 되겠어? 오케이. 자, 계속 해보자. 한편, 앞에서 끊어주고. 실제 기체는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인력이 있으면 당기는 거지. 자, 인력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분자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것까지 납득되겠지. 자, 당김으로 이상기체보다 압력이 낮아진다. 이거 납득되겠어? 어, 서로 붙어 있으니까 압력이 낮아진다. 이거 이해되겠어? 오케이. 이런 거야. 우리들이 지금 떨어져 있을 때는 압력이 전혀 없잖아. 그치? 압력이 낮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더 모였어. 더 모였어. 그럼 전체 공간의 부피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더 모였으니까 압력이 더 낮아지는 건 납득되겠어? 오케이. 자, 됐으면 넘어가자. 자, 그래서 이상기체보다 압력이 더 낮아지는 거야. 애들이 서로 모여 있으니까. 자, 이때 줄어드는 압력은 기체 부피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자, 이런 표현들도 이해하고 넘어가라 했어. 자, 줄어드는 압력이 기체 부피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공식으로 외우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 이걸 납득을 해야 돼. 자, 생각해보자. 부피가, 부피가 줄었어. 부피가 줄면 압력이 어떻게 돼?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겠지. 자, 계속 읽어보자. 자, 아니지. 증가해야 되지. 그러면, 어, 다시 한번 읽어보자. 자, 이것을 비례상수 A가 포함된 V제곱분의 A로 나타낼 수 있다. 좀 더 읽고 설명할게. 자, 왜냐하면 기체의 부피가 줄었어. 다시, 기체의 부피가 줄었어. 여기까지 됐어? 기체의 부피가 줄었어. 우리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인력 얘기하고 있지. 그렇지, 인력 얘기하고 있지, 그렇지? 자, 기체의 부피가 줄면 분자 간의 거리가 줄면 인력이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고. 가까워졌으니 인력이 급격하게 커지겠지? 자, 그래서 즉 실제 기체의 압력은 이상 기체에 비해 V제곱분의 A만큼 줄어들게 된다. 즉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압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빼야 되는 거지. 그치? 지금 우리 줄어드는 압력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다시 기체의 부피가 줄면 인력이 커져. 여기까지 됐지? 그치? 기체의 부피가 줄면 인력이 커져. 그래서 즉 같은 말이야. 그치? 같은 말이고 실제 기체의 압력은 이상 기체에 비해 V제곱분의 A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줄어든다는 얘기. 빼줘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얘기와 이 얘기를 이용해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이와 같이 실제 기체의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사이의 인력, 즉 상호작용이지.
다시 한번 보자. 분자 자체 부피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 그다음에 분자 사이의 인력, 상호작용 적용한다 그랬어. 그래서 이것에 의한 압력 변화를 고려하여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부정을 하면 요것이 된다는 얘기야. 자, 우리 아까 전에 P는 V분의 RT였잖아. 그렇지. 그랬는데 지금 달라진 게 V-P, 요게 달라졌지. 그렇지? 실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부피가 줄어들었다는 거. 그렇지? 그리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력이 증가하지. 인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V제곱분의 A만큼 압력이 감소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것을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라 하는데 라고 했어. 우리 반데르발스라는 단어는 요거 낯선 단어잖아. 이거 보고 무슨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은 무엇에 대한 방정식이다? 그렇지, 그렇지. 요것은 실제 기체에 대한 방정식이다. 요거 납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것은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은 반데르발스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실제 기체에 대한 방정식이다. 요게 중요해. 자, 여기서 매개 변수 A와 B는 기체의 종류마다 다른 값을 가진대. 다시 매개 변수 A, B가 기체 종류마다 다른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A, B는 기체마다 다르다는 얘기고 이건 고유값이 되는 거지. 기체마다 고유한 값이야. 자, 이 방정식은 실제 기체 압력,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부피의 상관관계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보다 잘 표현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그 다음에 반데르발스가 1910년 노벨상을 수상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반데르발스가 사람 이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이 사람이 만든 방정식이라서 이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실제 기체에 대한 방정식이다가 중요하겠어. 자, 이처럼 자연현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단순한 모형을 정교한 모형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은 과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이다라고 했어.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읽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단순한 모형을 정교한 모형으로 수정했다는데 그럼 단순한 모형은 어떤 기체 방정식에 대한 얘기야? 그렇지. 요것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한 얘기겠지. 그러면 정교한 모형은 그렇지. 실제 기체 방정식, 즉 반데르발스 그 상태 방정식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 그래서 단순한 모형을 정교한 모형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은 과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이다라고 해서 마무리가 됐어. 자, 되었으면 1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자. 9번 문제.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1번 이상기체지 1, 2번 묶어주고 3, 4, 5번 묶어주자. 쌤이 묶은 이유 이해되지? 1, 2번 이상, 3, 4, 5번은 실제야. 자, 1, 2번 보자. 자, 이상기체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를 높였어. 그럼 부피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지, 그렇지? P는 V분의 RT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온도를 높이면, 다시, P는 V분의 RT라고 했으니까, 지금 온도를 높였으니까, 얘는 고정값이지. 압력이 일정할 때라고 했으니까, P는 고정값이야. T가 올라가면 V도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요거 적절하고, 다음 2번 이상기체는 분자 자체의 부피 그다음에 분자 간 상호작용 얘들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그렇지 없는 가상의 기체였지 그렇지 그래서 이상적인 기체였어 자 다음 3, 4, 5번 중에 답이 있겠네 자 실제 기체에서 분자 간 상호작용 이것은 기체 압력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 분자 간 상호작용이라 하면 무엇과 무엇 인력과 그 다음에 반발력이지 인력 있으면 무이잖아 인력 있으면은 무이잖아. 압력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그치, 감소하지, 그치. 그 다음에 발력은 뭐니? 반발력. 반발력 있어. 압력 어떻게 되겠어? 커지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영향을 준다. 적절한 표현이고. 다음 4번. 실제 기체 문제의 운동 에너지 증가했어. 운동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증가했지. 그치. 부피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말.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 바꿔 얘기하면 부피가 커졌다는 얘기 다 같은 말이고 자 이렇게 되면
부피가 커졌으니까 인력의 영향은 어떻게 돼야 돼? 줄게 되겠지. 그렇지.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부피가 커졌으니까,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인력의 영향은 줄어든다. 적절한 표현이고.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 볼 때는 여기 1, 2, 3, 4번이면 5번 답측하고 그냥 넘어가야 돼. 안 읽는 거야, 이럴 때는. 자, 하지만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봐야겠지. 자, 실제 기체의 분자 간 상호작용은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하지가 않지? 그렇지?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력은 증가한다. 그런데 분자가 급격하게 거의 맞닿을 정도가 되면 어떤 힘이 또 커진다? 반발력도 커진다. 그렇지? 그래서 관계없이, 아니, 상관없이 일정하지가 않다. 답은 5번이다. 자, 다음 10번 넘어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 기억을 보니까 기억이 뭔데? 그렇지. 요건 이상기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고, 니은은 반대로 발수. 요건 실제기체 상태, 실제기체에 대한 방정식이지. 자, 옳지 않은 것. 자, 1번 보면, 뒤에 거부터 보자 그랬어. 기체의 압력, 온도, 부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공식들 맞아? 그렇지. 방정식 맞고. 압력, 온도, 부피에 대한 얘기였지. 다음 2번. 기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부피에 따라 달라진데 인력 얘기 나왔어. 상호작용 얘기 나왔지. 상호작용이지. 상호작용이면 이상이야, 실제야? 실제지. 그치? 인력 얘기 나왔으니까 니은에 대한 얘기지.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보면 기억과 달리라는 표현 적절한 표현 되겠네. 니은에서는 적절한 표현 되겠네. 그렇지. 2번도 적절하겠어. 다음 3번. 자, 단순한 모형을 실제 상황에 맞춘대. 단순한 거 뭐였어? 기억, 니은 중에. 기억이었고, 실제 상황이면 니은이지. 니은이지. 그럼 앞에 읽어보면, 기억으로부터 니은이 유도된 것은 단순한 모형을 실제 상황에 맞추기 위해 수정한 예이다. 바로 적절한 표현 되겠네. 그렇지? 다음 4번. 자, 기억을 니은으로 보정할 때, 실제 기체 자체의 부피를 고려했대. 실제 기체 자체의 부피 얘기 나왔으면 이건 기억 니은 중에 무엇에 대한 얘기야? 니은에 대한 설명이고, 그러면 매개 변수 b는 요거 니은을 고려해서 추가된 거 되겠어? 그렇지. 이것도 바로 되겠지. 추가된 건 맞고. 다음에 5번. 자, 용기의 부피가 동일하다면 기억에서 기체 분자가 운동할 수 있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부피는 니은에서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자유이동 부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 기억이 컸어, 니은이 컸어? 오호라. 봐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상기체잖아. 분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피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자유이동 부피, 기억에서는 그럼 뭐가 돼? 그렇지, V가 될 것이고, 다음 니은에서는 V-B였잖아. 그렇지. 그러면 기억 니은 중에 뭐가 더 커? 기억이 더 크지, 그렇지? 그래서 니은에서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돼야겠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답 되겠다. 까지는 할만한 문제였어. 그렇지? 까지는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 사실. 자, 다음 마지막. 이 문제가 문제지. 자, 윗글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할 때 적절한 것은 일단은 이제 우리 선생님 같은 문돌이들은 일단 이런 거 보면 과학지문 보면 기겁을 한다. 읽어야 돼. 읽어야 돼. 자, 보자. 무조건 봐야 된다. 표 봐야 돼. 자, 종류가 다른 실제 기체 A, B와 다시 요거 확인해야 돼. 실제 기체 A, B다. A와 B는 실제 기체야. 다음에 이상기체 C지. C만 이상기체야. 자, 각 일몰에 대해서, 즉 A도 B도 C도 각각 일몰씩인데 여기에 대해 같은 온도에서의 부피와 압력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온도는 같고 부피 압력의 관계를 나타냈어. 자, 항상 이렇게 표가 나오면은 요거 나오면 요거 X축이 무엇인지 Y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돼. 자, X축 보니까 부피지. 이쪽으로 갈수록 부피가 큰 것이고 이쪽 부분은 부피가 작은 거야. 그렇지? 다음에 이쪽이 압력이네. 그렇지? 압력이야.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은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고. 그거 확인하면 돼. 그렇지? 자, 그리고 실제로 봤는데 A 이렇게 나와 있고 B 이렇게 나와 있고 C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 보고 이제 해야 될 일. 그래프 분석해야 돼. 이 표가 말하는 게 뭔지를 확인해야 돼. 자, 보자.
자, 요 구간 보자. 요 P1부터 P2 사이 보자. 요 사이 보자. 요 사이 볼 거야. 자, 실제 기체를 보면, 아니, 이상 기체를 보면 부피가 이만큼 있어야 되겠지? 그치? 부피가 이만큼이 돼야 돼. 그런데 A랑 B는 이거보다 부피가 더 작다는 얘기지. 이거 했어? 원래 이 정도 온도에서는 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요 정도 돼야 되는데, 요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얘기해보자. 지금 이 구간에서는 A와 B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실제 부피보다 더 작아졌다는 얘기야. 실제 부피보다 더 작아졌다는 얘기는 애들이 더 모여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렇지. 더 모여있다는 얘기는 이 구간에서는 인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요게 확인이 돼야 돼. 인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A와 B 중에서 어느 게 인력이 더 크다는 얘기야? 그렇지, A. 왜? 왜 A가 더 인력이 큰 거야? 부피 봐봐. 어느 게 가장 작아? A의 부피가 가장 작지. 그치? A의 부피가 가장 작지. 가장 많이 모여있다는 얘기겠네.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다음에 P2부터 P3 구간 보자. P2부터 P3 구간. 자, 이 부분 보면은 일들이 교차돼 있네. 그렇지? 자, 그럼 부피만 먼저 보면 부피 순으로 좀 나열하면 부피 순으로 나열하면은 가장 부피가 작은 게 누구야? 그렇지, A지. 그 다음 누구야? 그렇지, C. 이상기체. 그 다음이 그렇지, B지. 자, 이제부터 또 해보자. 자, A 같은 경우에는 이상기체보다 부피가 작대. 다시 A는 이상기체보다 부피가 작대.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서로 모이고 있다는 얘기지. 인력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지. A는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B는 보자. B 같은 경우에는 이상기체보다 부피가 더 크다는 얘기지. 부피가 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네. 압력을 높였는데 부피가 안 줄고 있다는 얘기네. 그렇지? 그러면 B에는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 부피가 줄어야 되는데 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힘이 작용하는 거야? 그렇지, 반발력. 반발력 작용하니까 안 모이겠지. 이거 이해됐어? 인력도 작용하는데 반발력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얘기야. 어. 반발력이 작용하니까 안 모이겠지. 부피가 안 줄어든다는 얘기겠지. 그치? 자, 그러면 다음 단계 넘어가자. P3 이상, P3 이상 윗부분 올라가자. 자, 이 부분 보면 C의 부피가 가장 작지. A, B가 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그럼 A와 B 모두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어? 좀 전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 아닌가? 얘랑 같은 상황 아니야? 그치? 이상기체보다 부피가 더 크다는 얘기는 무슨 힘이 작용한다? 반발력 작용한다.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P3 이상 구간에서는 이 부분 반발력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고. 아이고, 뭐니 이거. 반발력이 작용하긴 작용을 하는데 반발력 작용하는데 A랑 B 중에 반발력 누가 더 큰 거야? 그렇지. B의 반발력이 더 크다. 그렇지. B의 반발력이 더 크다는 거지. 왜? B가 부피가 더 크니까 더 안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요렇게 그 표를 보더라도 분문 개념 적용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어. 무조건 해야 돼. 자, 들어보자 이제. 요거까지 했으면 이제 다 이해된다. 자, 압력이 P1에서 0으로 가까워질수록 이제 압력이 작아진다는 얘기지. 압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이러면 압력이 줄어들면 부피가 어떻게 되는데? 커지고 있지, 그렇지. 부피가 커지고 있어. 자, 그래서 P1에서 P0에 가까워질수록, 즉, 부피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 부피가 커지고 있을수록 A, B 모두 분자 간 상호작용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되어야지. 멀어지면 상호작용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지기 때문에. 자, 1번 해결됐어. 오케이. 다음 2번 넘어가자. 압력이 P1과 P2 사이일 때라고 했어. P1, P2 사이니까 이 구간 얘기하고 있어. 인력 작용하는 구간이지. 자, P1, P2 사이일 때 A가 B에 비해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라고 했는데, P1과 P2 사이니까 일단은 둘 다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야겠지? 그치? 그래서 뭐 B에 비해라고 했으니까 이거 좀 지워버리면 되겠다. 모두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거지, 그치? 그래서 B에 비해가 잘못됐다. 다음에 3번. 압력이 P2와 P3 사이에 있을 때, P2, P3 사이니까 요 구간 되겠네. 딱 요 상황이야. A는 인력을, B는 반발력을 크게 받고 있는 구간. 자, P2, 3 사이일 때 A, B 모두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맞아?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건 누군데? A만 해당되지, 그렇지? 그래, A, B 모두가 잘못됐네, 그렇지? B는 지워야 돼. B는 반발력. 여기 잘 따라오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다음 4번 넘어가자. 압력이 P3보다 높을 때네. P3보다 높을 때니까 모두 반발력이 작용하고 있네. 자, 이렇게 높을 때 A가 B에 비해 인력보다 반발력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라고 했어. 일단은 모두 반발력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데, 어, 반발력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친구는 A랑 B 중에 누구야? 그렇지. B가. 그렇지. B의 부피가 더 크니까. B의 부피가 더 크니까. 그래서 A가 B에 비해가 아니네. 그렇지. 그래서 잘못했다. B가 반발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다음 5번. 잠깐만.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쌤이 잘못 봤다. 쏘리. 여기 다시 돌아가면 설명 잘못했다. 여기 다시 보면은 요 다시 돌아올게.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얘기는 더 크게 받는다는 부피가 가장 작은 애 고르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럼 부피가 가장 작은 애는 누군데? A지, 그렇지. 그래서 더 크게 받는다. A가 맞다. 그리고 답은 2번이었다. Sorry. 어허허. Sorry. 자, 다음. 답 2번 해결됐지? 오케이. 다음 마지막 5번 넘어서. 압력을 P3 이상에서 계속 높이면 이랬어. P3 이상에서 계속 높이고 있어. 이거보다 더 높이고 있는데 이러면 A, B, C 모두 부피가 0이 되겠군이라는데 A, B는 실제 기체잖아. 실제 기체는 계속 줄어든다고 안 줄어든다고? 계속 줄일 수 있어 없어? 얘들 같은 경우 일단 얘들 실제 기체지. 실제 기체라는 얘기는 곧 분자가 뭘 가지고 있어? 분자 자체의 부피를 가지고 있지. 분자 자체의 부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0 만들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치? 그래서 A, B 때문에 안 되겠어. 그래서 답은 2번이었다. 오케이. 그럼 요거가 됐나? 오케이.